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꼴로 나타내지는 가장 기본 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a 값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 밑이 0에서 이상이면은 감소함수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극한 상황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먼저 이렇게 a가 1보다 큰 상황에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그때 a의 x제곱의 극한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이쪽 가는 게 양의 무한대지. 그럼 어떻게 돼요? y 값은 쭉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그러면은 음의 무한대로 접근할 때 a의 x제곱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음의 무한대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x 값을 이쪽으로 쭉 보내보면 y 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0에 수렴하죠, 지금, 그죠? 네, 얘는 0에 수렴합니다. 0에 수렴하는데 0보다 큰 값에서 수렴하지, 그지? 0보다 약간 큰 값에서 0으로 가는 이런 수렴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럼 양의 무한대랑 x가 양의 무한대랑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말고 x가 어떤 특정한 k라는 값으로 근접해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 k가 있으면은 얘는 이제 연속함수기 때문에 이때는 극한값이 뭐가 되겠어? 그냥 a의 k제곱이라는 값으로 근접해 가겠죠, 그죠? 연속함수는 극한함수 값이 똑같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봅시다. x가 이번에는 양의 무한대로 가면 a의 x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은 y값이 0에 가까워지죠. 예.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해 가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면은 쭉 커지죠, 그죠? 예, 쭉 커져. 얘는 이때는 지수함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은 x가 어떤 특정한 k 값으로 가까이 가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어차피 얘도 연속함수니까 a의 k제곱이란 값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지수함수가 어떤 특정한 k 값으로 가까워질 때는 그냥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k 대입시켜주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x가 갈 때 이제 수렴 발산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건데, 자, 이렇게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패턴이니까 x가 엄청나게 커지고 y도 엄청나게 커진다. x가 엄청나게 작아지면은 x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면은 y 값은 어떻게 돼? 이때는 0으로 수렴한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뭐 몇 가지 생각해주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4의 x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4는 1보다 큰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보다 큰 값인데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겠죠. 그죠? 그죠?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접근해 갈 때 3분의 4의 x제곱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3분의 4는 지금 1보다 큰 값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죠? 아, 나중에 요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로그함수 봅시다. 자, 로그함수도 이제 함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로그함수는 이제 로그함수 우리가 기본 형태가 뭐예요? 기본 형태가 y는 로그 a의 x, 진수의 x가 나오는 게 여기 로그함수인데, 자, 역시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려지죠?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어떻게 그려져요? a가 1보다 크면 요렇게 증가하는 패턴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지? 예. 그 다음에 a 값이 0에서 1 사이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감소하는 패턴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진수 조건에 따라서 x가 음수일 수는 없어. x 값은 0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극한을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의 x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커지잖아, 지금, 그지? 네,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로,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수는 없어. 왜?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는 x가 어디로 접근해 갈 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해 갈 때, 요 때를 생각해 주면 돼. 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이게 쭉 내려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쭉 내려가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가 어떤 특정한 k라는 값이 가까워지면은 뭐 요 사이에서는 얘가 연소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똑같아요. 따라서 이때 는 로그 a의 k라는 값으로 근접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프 보고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a가 0에서 1 사이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a 값이 0에서 1 사이인 경우에는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접근해 갈 때 로그 a의 x 값을 생각해 주면은 자, x가 양의 무한대로 이쪽으로 쭉 가면은 y 값은 쭉 어쨌든 내려가잖아. 계속해서.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해 갈 때 이때 로그 a의 x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 접근해 가면 y 값이 어떻게 돼요? 쭉 커지죠. 그죠? 네, 따라서 이때는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 자, 그 다음에 x가 어떤 특정한 k라는 값에 가까워지면은 얘는 연소함수니까 그냥 x 자리에 k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로그 a의 k라는 값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고 자, 역시 지수함수일 때랑 비슷하게 얘는 포인트가 어디가 중요한 거야 지금? 요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요 두 개가. 자, 그래서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y 값이 어떻게 될까? 계속 커지지. 무한대로 발산한다.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해 갈 때 이렇게 접근해 갈 때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몇 가지 써주면은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로그 3의 x 값은 어떻게 될 거냐? 얘를 생각해 주면은 얘가 이제 0에 가까워진데 로그 3x니까 요런 모양이잖아. 그래 안 그래? 요런 모양인데 x 값이 0으로 접근해가면 y 값이 어떻게 돼요? 음의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아, 이 녀석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뭐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럼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로그 2분의 1의 x 값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보면 자, 밑이 0에서 1 사이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x가 엄청나게 커지면 y 값은 역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 y는 a x제곱 그래프 패턴 두 개,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랑 그 다음에 로그 ax 그래프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랑 그래프를 보고 그 다음에 x가 어디로 접근해 가냐에 따라서 극한값을 읽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뒷장 넘어가서 70페이지의 개념 원리 익히기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자, 한번 60번에 1번부터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끈을 조사하시오.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해 갈 때 3의 x제곱 그래프. 자, 3의 x제곱 그래프면은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3이 지금 1보다 큰 값이니까 요런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x값이 0으로 근접해 가면은 x값이 0으로 근접해 가면 3의 0제곱으로 근접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 값이 얼마가 돼? 1이 됩니다. 그냥.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5의 x제곱이에요. 자, 4분의 5는 1보다 큰 값이잖아. 그러니까 역시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x가 엄청나게 커지고 y 값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답이 되겠어요. 자, 3번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접근해 갈 때 3분의 4의 x제곱인데 3분의 4는 1보다 큰 값이니까 역시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자, 그럼 x가 음의 무한대로 가. 자, 이쪽으로 접근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함수값은 어디로 근접해 가요? 0으로 근접해 가겠죠. 그죠? 3번 답은 그래서 0. 자, 4번 리미트 x가 1로 근접해 갈 때 2분의 1 x제곱이에요. 자, 특정 함수로 가까워질 때는 연속함수니까 그냥 그 값을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x자리 1 대입하면은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5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5의 x제곱분의 1인데 자, 여러분들 5의 x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은 5분의 1 전체 x제곱이랑 똑같은 거 알죠? 그죠? 왜냐면 1이 1의 x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얘는 밑이 0에서 1 사이인 지수함수야. 자, 그럼 밑이 0에서 1 사이인 지수함수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그려지고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y값은 0이 근접해 갑니다. 그죠? 그래서 5번 답은 0이 되겠어요. 자, 6번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접근해 갈 때 5분의 2 x제곱인데 5분의 2는 역시 0에서 1 사이 값이니까 그래프는 요런 형태로 그려질 거고 자, 그럼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y 값은 어떻게 돼요?
위로 쭉 치솟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프 보고 읽어주면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럼 61번 로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수랑 비슷하게 풀면 돼. 자, 여러분들 여기 로그 그래프 밑이 1보다 큰 때랑 밑이 0에서 1사이일 때 이 그래프 참고해가지고 61번에 1번부터 6번까지 답을 빨리 한번 적어봅시다. 똑같은 방식으로 적어보죠. 자, 답 금방 나오죠? 1번은 답이 뭐예요? 1번은 0, 2번은 음의 무한대, 3번은 양의 무한대, 4번은 마이너스 1, 5번은 양의 무한대, 6번은 음의 무한대. 답 다 나왔나요? 혹시 뭐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거 있으면 질문하고. 자, 뭐 그래프 보면은 뭐 금방 나온 녀석들이지, 그지? 예,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럼 바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필수 예제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지수함수라는 녀석은 지수함수라는 녀석 아까 AX제곱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AX제곱인데 그 X를 N으로 바꿔 생각하면은 x를 n으로 바꿔 생각하면 얘는 등 비수열이랑 형태가 똑같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x를 썼다는 얘기는 3의 x제곱인데 x를 썼으면 x자리에 뭐 이제 뭐 소수 같은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가 만약에 n이면은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죠? 네. 그럼 얘는 문제 풀이 방법이 등비수열의 극한 풀었을 때랑 좀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네, 등비수열의 극한이랑. 자, 따라서 1번 문제 한번 보면요.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5x제곱 더하기 3x제곱분의 3x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풀어주면 되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x자리에 n이 들어간 걸 등비수열의 극한할 때 했었어. 그때 요령이랑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그때 어떻게 풀었어요? 큰 수의 n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눴잖아, 그지?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큰 수의 x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주면 돼요. 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자, 5랑 3 중에 큰 숫자가 5잖아, 그지? 그래서 분모분자를 똑같이 5x제곱으로 나눠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얘는 5분의 3 전체 x제곱 나누기 1 더하기 5분의 3 전체 x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예, 분모분자를 5x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요 5분의 3이란 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요 값들이 어떻게 돼요? 다 0으로 이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1 더하기 0분의 0이 되니까 답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2번도 한번 봅시다. 자, 3x제곱과 2x제곱이 이렇게 빼져 있어. 이번에는 큰 수의 x제곱으로 묶어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큰 수의 x제곱으로 묶어내주면은,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자, 3의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1 빼기 3분의 2의 x제곱 이렇게 되고 이 녀석 전체의 x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고요. 자, 이 녀석은 이제 지수 법칙을 써주면은 얘랑 얘가 이제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3의 x제곱 전체 x분의 1제곱 곱하기 1-3분의 2의 x제곱 전체 x분의 1제곱 이렇게 이제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3분의 2의 x제곱 요 녀석이 어떻게 돼?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이제 0으로 근접해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여기 0으로 근접해 가니까 그럼 얘를 이제 마저 계산해 주면 3의 x제곱에 x분의 1제곱은 요거 이제 지수법칙 써주면은 앞에는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1의 x분의 1제곱인데 1은 몇 번 거듭제곱해도 무조건 1이죠. 그죠? 네, 따라서 여기는 뒤에는 1이 된다. 따라서 여기는 답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3번. 자, 리미트 x가 자, 이거 조심하자. 이번에는 얘가 음의 무한대로 접근해 가고 있어. 자, 음의 무한대로 접근해 갈 때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나누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2의 x제곱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그럼 x가 음의 무한대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2의 x제곱 그래프는 0에 근접해 갈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0에 근접해 갈 테니까 이 녀석들이 0으로 근접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0으로 근접해 가고 얘네들은 이제 무한대로 갈 텐데 분모분자가 똑같이 얘랑 이제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얘네들은 0으로 근접해 가니까 이제 숫자가 없는 걸로 취급해 주는데 얘네들은 0이 돼 버리고요. 그럼 이제 요것만 남는 건데 요거 이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분모분자에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시켜주면 얘는 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문제 요령이 그 x를 n으로 바꾸면은 우리가 어디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거 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좀 돌아가 보자. 31페이지 앞으로 들어가서 31페이지의 필수예제 11번 문제를 보면은 요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그 x가 n으로 바뀌었을 때 요런 형태의 문제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풀었던 것들이거든. 자, 31페이지 문제를 참고 그 풀이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필수예제 11번에 1번은 지금 요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고 필수예제 11번에 3번 같은 거 이제 요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죠? 밑에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요런 식의 이제 요령을 써서 풀어주면 되겠다라고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71페이지로 돌아가서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똑같은 요령대로 밑에 확인 체크 문제 62번에 세 문제만 풀자. 1번, 2번, 4번 이 세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우리 풀었던 거랑 형태가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62쪽 그 확인 체크 62번에 1번은 답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일단 x가 양의 무한대로 접근해 가면은 그 분모에 있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어떻게 돼? 0으로 근접해 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죠? 그래서 걔를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분모 분자가 똑같이 2x제곱만 남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약분시켜주면 1이 되겠지. 그지? 네. 1번은 그렇게 풀면 되고요. 자, 2번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5x제곱으로 묶어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접근해 가면은 어떻게 돼? x가 음의 무한대로 접근해 가면 5의 x제곱이 다 0으로 근접해 가지고 그죠? 분모 분자에 있는 5의 x제곱이 0으로 근접해 가고 5의 마이너스 x제곱이 분모 분자에 둘 다 살아남아. 그럼 약분시켜주면 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수함수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필수예제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2번. 이번엔 로그 가지고 한번 놀아보자. 자, 일단 로그 가지고 이제 하기 전에 우리 로그 공식 좀 다시 한번 기억 좀 합시다. 자,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y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로그 a의 xy가 돼버리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y를 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로그 a의 y분의 x가 되죠. 자, 빼면 지수끼리 나눠서 합쳐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x의 n제곱은 n이 로그 앞으로 튀어나가서 n 곱하기 로그 a의 x가 된다. 이게 이제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세 가지였습니다. 자, 이 성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까먹은 사람은 나중에 수원 다시 복습하면서 공식 좀 외워두자. 알겠지? 자, 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문제 풀 때 요거 세 개만 알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세 개만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 로그 밑에 숫자가 안 보여. 자, 숫자가 안 보이면 뭐가 생략되는 거다? 10이 생략되는 거다. 상응 로그죠. 그죠? 숫자가 안 보이면 10이 생략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어쨌든 로그 빼기 로그가 나왔어. 자, 빼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네,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로그를 하나로 합쳐주면서. 그래서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하나로 합쳐주면 x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어요. 자,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그럼 x가 무한대로 접근해 가면은 일단 요 부분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요 부분부터 생각해주면 어떻게 돼? 1차식분의 1차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자, 그럼 여기 최고차항 계수비로 생각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부분이 1에 근접해 가겠죠.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은 로그 1의 값에 가까워지고 로그 1은 얼마예요? 0이죠. 그죠? 네, 따라서 얘는 답이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동그라미 친 부분 우리 이제 다항식분의 다항식 극한 최고차항 계수비로 따진 거 수트에서 했었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2번도 한번 같은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자,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이로 갈 때, 자, 여기도 로그 빼기 로그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자, 분모 분자가 둘 다 0분의 0꼴인데요. 분자가 x-1로 인수분해가 되죠, 지금. 이렇게. 자, 그래서 얘랑 약분시켜 놓으면 x를 1로 근접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로그 2라는 값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자, 일단 여기 x분의 1, x분의 1 분모분자 약분시켜주고 그 다음에 x를 1로 근접시켜버리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로그 2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봅시다. 자, 역시 로그 빼기 로그니까 얘도 로그를 하나로 합쳐주면서 자, 이번엔 밑이 5고요. 밑이 5고. 자, 그러면은 절대값 x세제곱 빼기 125는 5의 세제곱이죠. 그죠? 5의 세제곱 분해. 자, 25는 5의 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x제곱 빼기 5의 제곱. 요렇게 이제 될 거고. 자, 그럼 여기 세제곱 빼기 세제곱, 제곱 빼기 제곱, 인수분해 공식 쓰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인수분해 공식 써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5로 근접해 갈 때 로그 5에 자, 분모는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되나? 자, 일단 분모 분자 둘 다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진수에다 통째로 절대값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죠? 예, 통째로 절대값 붙여도 상관없지. 어떤 걸 쓴 거야? 우리가 이런 공식 있죠. 로그 절대값 b분의 절대값 a는 b분의 a를 먼저 계산해 준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아. 왜? 어차피 결과는 양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위아래에 있는 절대값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준 다음에
분모 인수분해 해주면 x-5에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5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분자는 x-5에 x 더하기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분모 분자가 x-5로 약분이 돼버리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5로 접근해 갈 때 그럼 x를 5로 접근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나? x를 실제로 5로 접근시켜버리면 분모는 어떻게 돼요? 25 더해주니까 75 될 거고, 그지? 예, 분자는 5 더하기 5니까 10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5로 약분시켜주면 어떻게 되지? 5로 약분시켜주면은 15분의 2가 되니까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5의 15분의 2 요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분석이 답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점은 여기에 x가 왜 1 플러스가 붙었을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여기 1 다음에 플러스가 붙었을까? 1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봅시다. x가 1보다 약간이라도 작으면은 여기 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가 돼버리겠죠, 그죠? 음수가 되니까 우리가 로그에서는 진수가 음수가 되면 정의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1 플러스로 썼는데, 근데 얘는 5 플러스로 안 쓴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진수에 절대값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x제곱 빼기 25가 실제로 0보다 작아도 절대값을 쓰면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로그는 진수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2번에는 플러스가 붙고 3번에는 플러스가 안 붙은 이유를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 로그의 절대값 푸는 거 우리가 뒷단원 넘어가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요 이유를 알고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똑같이 밑에 확인 체크 문제 3문제 연습 한번 해보자. 64번에 1번, 2번, 4번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거든. 지금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 확인 체크 64번에 1번, 2번, 4번 3문제 한번 연습해보죠. 민주 다 구했니? 네. 딱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1번은 답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이제 빼기를 나누기로 합쳐가지고 해주면 로그 2분의 1에 2가 나올 거고, 그지? 예, 그럼 로그 2분의 1의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해주면 되고, 2번 답은 2 나오죠, 그죠? 로그 3에 9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번 답은 얼마 나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죠? 그지? 예. 자, 로그 3의 3분의 1 그렇게 나올 테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실은 여기까지 뭐 크게 뭐 어려운 게 없는데, 자, 여기서부터 그 다음 페이지 73초부터가 이제 어려운 게 잘 나와.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앞에 거는 실은 시험에도 잘 안 나와. 실은 요 한 페이지, 요 앞에 한 장은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실은 여기부터가 진짜 잘 나오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무리수를 하나 정의를 할 건데, 이게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바로 오일러수라는 녀석을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이과를 지망하는 학생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E. 예, E. 자, 이거 E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 받는데, 예. 자, 성준아, 자, 숙련된 조교의 발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경상도 사람 아니면 이거 구분 못한다며? 선생님도 처음에 이거 구분을 못했거든? 자, 한번 읽어보시죠. 숙련된 조교의 경상도 사람의 발음으로 한번.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구분이 돼요? 동해도 발음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 예. 경상도에서만 이거 구분해서 읽습니다. 딴 동네 가면 이거 구분해서 안 읽어요. 다 똑같이 읽고 그냥. 예. 상당히 좀 선생님이 여기 처음에 경상도 내려와가지고 수업했을 때 선생님 도대체 이거 발음이 선생님 왜 이상하게 하냐고, 왜 다 똑같냐고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연습이 좀 덜 돼가지고 문제 풀다가 살짝 억양이 틀릴 수가 있어. 예, 틀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눈치껏 듣고 알아들으세요. 알겠죠? 예. 선생님은 아직까지 이거랑 이게 똑같이 그냥 이야. 예, 이. 힘들어라. 자, 예. 자, 요 이가 이제 그 책에는 이게 이름이 정확하게 명칭이 안 나와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일러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예, 그 사람 업적이 길어가지고 오일러수라고 하고, 얘는 대충 크기가 한 소수 셋째짜리 정도까지 외우자. 2.718 모시기로 가는 무리수예요. 무리수. 예, 무리수인데 우리가 이제 무리수가 뭐였어요? 중학교 때 이제 무리수가 뭔지 배웠지? 예, 무리수는 비순환 무한소수입니다. 비순환 무한소수. 그러니까 순환마디가 없는 무한대로 나가는 소수인데, 얘는 이제 크게 또 두 가지 형태의 무리수로 바뀌게 돼요. 대수적으로 이제 나오는 무리수가 있고 대수적으로 안 나오는 무리수가 있어. 대수적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방정식, 뭐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방정식 있잖아요.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거의 근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무한소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초월수라 그래요. 초월수. 우리가 배운 초월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원주율 파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배울 오일러수 2예요. 요거 두 개는 이제 어떤 방정식의 해로 나온 녀석들이 아니야. 자, 그럼 이 2라는 숫자가 2.718 얼마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 오일러수의 정의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일러수 2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해갈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 이 녀석이 이제 아니지 맞나?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 자, 요 녀석의 값이 이제 2라고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의가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갑툭 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실은 이 오일러수 2를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느끼려면은 실은 수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진 다음에 들었을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일단은 외웁시다. 그냥 알겠죠? 선생님이 좀 설명해주고 싶지만 시간도 좀 길게 걸리고 들어도 아직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일단은 외워둡시다. 외워두고요. 이 숫자는 이제 이과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요 녀석은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까먹지 말고 암기를 해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야. 얘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를 좀 설명해 주면은 이런 것도 이제 돼요. 자, 우리가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를 배웠었죠, 그죠?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를 배웠는데 이 녀석이 이제 1,1을 지나잖아. 1,1 이렇게 지나는데 요 x값이 1일 때부터 어디까지의 밑면적이 정확하게 1이 될까? 요게 바로 이제 무리수 2가 됩니다. 무리수 2가 돼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가 뭐냐? 이런 함수를 찾아보면은 이런 fx는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재미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배워요. 대학 가서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고등학교 레벨에서 이 녀석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데 나중에 적분까지 다 하고 나면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거는 일단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녀석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 식의 다른 형태를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은 x를 t분의 1로 치환을 해볼 겁니다. x를 t분의 1로. 자, 그러니까 x는 t분의 1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야. x는 t분의 1로 만들면은 그러면은 x가 0으로 근접해 가면 t는 어떻게 되겠어요? t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엄밀하게는 x가 0으로 갈 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해 갈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접근해 갈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해 간다라고 그냥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t는 무한대로 될 텐데 그럼 여기는 x를 다 이제 그 t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1 더하기 t분의 1에 t제곱이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식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73쪽에 있는 두 번째 식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정의식이었는데 이 녀석에서 이렇게 치환식을 이용해주면 또 하나 나오는 식이 뭐가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 전체 x제곱의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헷갈려요. 가로 안쪽에 x분의 1인지 x인지 요게 이제 헷갈리는데 0으로 근접해 갈 때 x고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 더하기 x 여기가 이제 0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됐어요? 헷갈리지 않게 외워야 돼. 암기를 좀 해봅시다.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오일러수 2의 정의다, 정의식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오일러수의 정의식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떤 관계다? 여기 x를 t분의 1로 치환해서 나온 식이 뭐 요런 식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뭐 어쩔 수 없어요. 좀 형태가 복잡해 보이는데 암기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2라는 녀석이 굉장히 자주 쓰이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로그란 걸 정의를 하나 할 거예요. 자연 로그. 자, 상용 로그는 미치 11로그였잖아. 그지? 미치 11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했죠. 자연 로그는 뭐냐면은 자연 로그는 미치 조금 전에 배운 오일러수 2인 로그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그 2의 뭐 x 뭐 이런 게 이제 자연 로그고 자, 이것도 워낙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줄여가지고 우리가 미치 12 상용 로그는 밑에 생략했었잖아. 그지? 미치 2인 자연 로그는 앞으로 어떻게 써줄 거냐면 얘를 줄여가지고 ln x 이렇게 이제 써줄 겁니다. 알겠죠? 내추럴 로가리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 로그다. 이렇게 ln 이렇게 줄여 써준다. 자, 그래서 앞으로 ln이라는 녀석이 보이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미치 2인 로그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어쨌든 간에 얘도 로그이기 때문에 자연 로그도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의 모든 공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로그의 모든 공식이 어떤 거였어요? 아까 전에 배웠던 성질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ln 1은 얼마야? 0이에요. 여기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지? 어떤 수의 0제곱이 1이니까. 이것도 성립하고
ln 2는 그럼 얼마야? 로그 2의 2니까 얘는 1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ln x 더하기 ln y는 그럼 뭐가 돼요? ln xy 더한 건 합쳐서 진수끼리 곱하기로 마찬가지로 ln x 빼기 ln y는 뭐가 돼요? 얘는 ln y분의 x 그 다음에 ln x의 n제곱은 뭐가 돼? n 곱하기 ln x 이런 식으로 로그의 성질들을 그대로 다 만족시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연로그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요 기호를 잘 익혀두도록 합시다. 자, ln이 뭐다? 밑이 2인 로그다. 예, 요거 알아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연로그를 정의했으면은 자, 이 두 가지의 극한식으로부터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4개의 극한식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74페이지랑 75페이지에 나오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한 녀석들이 있는데 이 나머지 4개의 극한식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도 해야 되는데 얘는 유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4개의 극한식은 유도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4개의 극한식들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그것들을 간단하게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은 어떤 녀석이냐면 이런 녀석이에요.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해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의 값은 1이다. 자, 이런 극한식이 있습니다. 자, 이 극한식을 지금부터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증명들은 굉장히 중요한 녀석들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증명 과정 알아둬야 되고 공식 까먹었을 때 증명해서라도 풀어야 돼. 네. 자, 얘는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은 잠깐만. 자, 이 증명 앞으로 나오는 모든 증명들은 기본기가 요 녀석으로부터 나온다. 여기 아까 오일러스 2의 정의식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 녀석으로부터 나와요. 자,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해 갈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이 2였잖아, 그지? 이 등식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해봅시다. 자연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할 때 ln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이 ln 2가 될 거고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공식에 따라서 여기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ln 1 더하기 x는 ln 2는 1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x를 분모 자리에다 넣어주면은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되겠죠? 네. 이 공식은 반드시 역시 암기를 해야 되고 유도하는 과정도 알아야 되는데 유도는 간단해. 자 여기 오일로수의 정의식에서 양변에다 똑같이 뭘 취해준다? 자연로그만 취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식을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해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의 값도 얘도 1이다. 요건데요. 자, 얘도 이제 증명을 간단하게 해볼게. 자, 2번 식의 증명은 1번 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1번 식을 일단 우리가 증명했기 때문에 얘가 맞다라고 치고, 뭘 해보냐면은 ln 1 더하기 x를 세로 문자 t로 치환을 해볼 거야. 이렇게 치환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로그의 정의 뭐였어요? 우리가 a의 x제곱이 b다.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바로 뭐야? 로그 a의 b가 x다. 이게 똑같은 의미인데 형태를 지수 형태로 쓰냐 로그 형태로 쓰냐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지수 형태로 나타난 식을 갖다가 얘를 이 정의를 써가지고 로그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이 ln이라는 녀석은 밑이 2 로그였기 때문에 2의 t제곱을 하면 1 더하기 x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그죠? 이해되나요? 자, a를 x번 거듭제곱한 게 b다라는 뜻이야, 얘가. 얘는 뭐예요? 그게 똑같이 a를 x번 거듭제곱하면 b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도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법만 다르게 한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요. ln은 미치 2로그니까 2를 t번 거듭 제곱하면 1 더하기 x가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정태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는 뭐가 되겠어요? x는 2의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얘를 갖다가 여기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 볼 거야. 자, 그럼 1번식은 어떻게 변형이 되는 거 아니까 리미트.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x가 0으로 근접해 가면은 x가 0으로 근접해 가면 t도 어디로 근접해 가요? x가 0으로 근접해 가면은 ln 1에 가까워지니까 t도 0으로 근접해 가겠지. 그지? 그죠? 자, 그치? 자, 요 정의식으로부터 x가 0으로 근접해 가면 ln 1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t도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t도 0에 가까워지니까 자, 1번식을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근접해 갈 거고 자, x는 2의 t제곱 마이너스이니까 2의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분자에는 ln 1 더하기 x는 내가 얘를 통째로 t로 잡은 거잖아 지금. 그죠? 네. ln 1 더하기 x를 t로 치환시켰을 때 분자가 t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얘는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모 분자를 바꿔서 역수로 취해주면 역수로 만들면 역수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면 리미트 t가 0으로 근접할 때 t분의 2의 t제곱 빼기 1이 1분의 1은 1이니까 어차피 1이 되겠지. 그지? 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요거 두 가지 증명 과정 책 밑에 있긴 한데 요걸 안 보고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자, 74쪽 거기 3번 공식 아래쪽에 보면 설명하고 나와 있죠. 그죠? 거기 별표 5개 쳐놓고 자, 요거 암기도 해야 되고 공식 증명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공식 2개 더 있죠. 자, 그 공식들도 이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4번 공식. 얘는 이제 미치 2인 로그 또는 미치 2인 지수함수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럼 미치 2가 아니고 일반적인 A로 나오는 녀석들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이번에는 x가 0으로 근접해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더하기 x의 값은 뭐가 될까? 얘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얘는 뭐가 되냐면은 ln a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ln a분의 1.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온지 얘도 이제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거 증명도 굉장히 쉬워요. 자, 이 증명을 위해서 우리가 또 복습을 해야 될 게 바로 뭐고 하니까 로그의 밑변환 공식입니다. 로그의 밑변환 공식.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 뭐였냐면은 로그 a의 b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얘를 내가 새로운 밑을 c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였죠. 그죠? 이해되나요? 네, 요게 이제 밑변환 공식이야. 자, 그래서 이 밑변환 공식을 우리가 이용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밑을 자연로그로 잡고 싶으면 얘는 뭐랑도 똑같아? ln a분의 ln b 이렇게도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밑이 2로그로 c를 2로 써주면 이렇게도 써줄 수 있는 거지, 그지? 예. 따라서 이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로그 a의 1 더하기 x라는 녀석을 내가 밑이 2로그로 바꿔주면은 얘는 ln a분의 ln 1 더하기 x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나요? 밑변환 공식 이렇게 써주는 거. 자, 그럼 요걸 갖다 여기다 대입시켜주면은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해 갈 때 자, x분의 로그 a 1 더하기 x는 ln a분의 ln 1 더하기 x니까 ln 1 더하기 x 나누기 ln a 이렇게 이제 돼버릴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요 녀석이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1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부분이 1로 근접해 가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결국 뭐만 남냐면 ln a분의 1만 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ln a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이거 4번이네 3번인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그러면은 역시 요 공식에서 여기가 밑이 2가 아니고 A 녀석은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의 x제곱 빼기 1. 이 녀석은 뭐가 되냐면 얘는 ln a가 나오게 되는데,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1번에서 2번 유도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3번에서 4번을 유도를 해주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아까 전에 한 대로 자 로그 a의 1 더하기 x를 내가 이제 얘를 t로 치환을 해주는 거야. 얘를 t로 치환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a의 t제곱은 뭐가 돼? a의 t제곱은 1 더하기 x가 되겠지.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a의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치환식으로부터 역시 x가 0으로 근접해가면 로그 a의 1이 되니까 t도 0으로 근접해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주어진 3번식을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다시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근접해가고, 자 분자는 내가 통째로 t로 취하실 거고요. 분모에 있는 x는 뭐가 되겠어? a의 t제곱 빼기 1이 되겠죠, 그죠? a의 t제곱 빼기 1 요게 되는데 이 녀석이 ln a분의 1이란 말이야 지금. 어차피 치환을 해도 이 값은 똑같을 거거든. 자 그럼 양변을 위아래를 다시 역수로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t가 0으로 근접해갈 때 t분의 a의 t제곱 빼기 1은 얘도 역수가 될 테니까 뭐가 되겠어? ln a가 돼버리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1번 공식에서 2번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 3번 공식에서 4번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설명이 너무 빨랐나? 이해 잘 안 되나? 자 집에서 연습 좀 합시다. 이 녀석은 이제 연습해봐야 돼요. 알겠죠? 일단 연습도 연습이지만 일단 공식 좀 외우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lna분의 1인지 lna인지 이게 분모 분자가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공식을 외워도 얘는 헷갈릴 거야 아마 문제 풀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줘라?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익혀놔야 돼 얘는. 알겠지? 유도 과정 좀 익혀놓고 가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할 테니까. 자, 유도 과정은 이번 주말에 테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증명 테스트 잘 안 하는데 얘를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공식도 암기를 해야 되고 이거를 그냥 선생님이 그냥 백지 주고 자 써라 그러면은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공식 6개를 쭉 쓰고요. 유도 과정도 쭉 쓰면 돼요. 1번은 그냥 외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하면은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은 오일러스 2의 정의였단 말이야. 그래서 맨 처음 거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해갈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이 2다 이 정의식을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배웠어? 자 x를 x분의 1로 바꿔 써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x가 무한대로 접근해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도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죠? 그죠? 요거 1번식에서 x를 x분의 1로 바꿔 쓰면 여기 2번식이 나온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3번 1번식의 양변에 자일로그를 취해주면 어떻게 된다? 1번식의 양변에 자일로그를 취해주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해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의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식에서 분자를 하나의 문자로 취환시켜가지고 정리를 쭉 해주면 또 어떤 식이 나와요?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이 1이 된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3번에서 여기 자연로그를 일반적인 로그로 바꿨을 때 일반적인 로그 x분의 로그 a의 1 더하기 x로 바꿨을 때 자 어떻게 해줘? 밑변환 공식을 써주면은 얘가 ln a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 넘어가는 과정을 5번에서 6번 넘어가는 과정에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해 갈 때 x분의 a의 x제곱 빼기 1이 얼마가 된다? 얘는 ln a가 된다. 이렇게 이제 6가지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외우고
유도 과정까지 익혀놔야 된다. 알겠죠? 자, 유도 과정은 거기 이제 74쪽, 75쪽에 거의 설명에 다 있으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하면 되겠어요. 연습을 하시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정말 중요한 녀석들이니까 기본기를 잘 외워두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한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제들 좀 푸는 시간을 가질게요.